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다자구도 속의 양강 대결 양상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후보 선택의 기로에 선 호남과 강력한 보수 후보가 사라진 대구, 경북 표심의 향방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모두 자신만이 정권 교체 주역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달 19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이틀에 한 번꼴로 박 전 대통령을 방문 조사했는데 역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7시간 가까이 조사받은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 잠수선 위에 세월호를 육상으로 이송하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내 수색을 위한 사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송 장비 120대를 추가 투입해 오는 10일까지 육상 이송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세월호 선체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85일 만에 돌아온 일본 대사의 면담 요청에 대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황교안 대행은 물론 국방부, 통일부 모두 면담 요청을 거부하며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추후 적절한 외교적 방식으로 면담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주요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과 세월호 관련 소식 등을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오늘은 뉴스포커스와 뉴스 리뷰를 살펴본 이정은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포커스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세월호의 인양 과정을 차분하게 보도하면서 이번 인양 작업에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지난 3월 27일 뉴스포커스에서는 침몰 3년 만에 드디어 해수 밖으로 세월호를 성공적으로 인양하고 목포 신항 이동을 위해 배안의 잔존유와 바닷물 배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엔진과 발전기의 연료와 화물칸에 있던 자동차의 연료 등의 잔존유를 일정 정도 제거하고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 간판에 묶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목포 신항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항로가 다소 좁고 빠른 해류가 흐르지만 도선사를 포함한 전문가들과 예인선들이 활용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고 세월호 정도의 대형 선박이나 화물을 해상으로 옮기는 과정도 현재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는 매우 일상적인 작업으로 기술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요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가 현재 제안하고 있는 선박 절단 후 선체를 바로 세우고 수색 작업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 3년 동안 선내에 침적된 뻘과 비수습자, 선내 여러 잔존물이 뒤섞일 가능성이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현재 인양된 선체 모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색하는 것이 추가적인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3대 항해사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 원인이 알려졌지만 세월호의 인양으로 사고 원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랜 동안 바닷물에 잠겨 있었고 인양 이후 세월호가 급속도로 부식하고 있지만 조타실의 타각 표식이, 기관의 고장 유무 등의 선체의 이상 여부 등은 전문가에 의한 조사로 충분하게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3월 28일 뉴스포커스에서는 전날 배수를 위해 세월호에 뚫은 구멍에서 너무 많은 잔존유가 나오면서 작업을 한때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추가적으로 천공한 자리에서 예상보다 많은 잔존유가 나오게 되면서 처리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작업을 멈추었다가 목포 신항으로 옮겨서 최종적인 잔존유 처리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가 기존의 140여 개 천공 이외에 추가적으로 32개 천공을 뚫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뚫을 예정인 천공은 지름이 10cm 미만의 작은 구멍이라 선체 손상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보다는 기존의 인양 과정에서 뚫은 140여 개의 천공들이 1m 이상의 대형 천공이라 추후 작업이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월 29일 뉴스포커스에서는 전날 세월호 선미에서 발견되었다고 알려진 뼈는 결국 동물의 뼈로 밝혀졌다고 전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물의 뼈를 미 수습자의 유골로 확인 없이 서둘러 발표해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든 해수부의 성급함을 지적하고 미 수습자의 유골을 확인하고 유류품을 수습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의 현장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인양이 마무리되고 선체에 대한 본격적인 수색이 이루어지면 세월호의 침몰 요인 중의 하나로 제시된 세월호 화물칸 벽 일부를 철제가 아닌 천으로 설치한 불법 변경이나 화물칸 램프의 부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세월호 침몰 가속화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선박 일부를 절단하고 선체를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는 절단 과정 자체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시간이나 선체 절단으로 얻어지는 추색 과정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고 인양 작업 과정에서도 가능한 선박 내 수색을 서둘러 시작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관련 보도는 최근 국내 정치 사안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진행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세월호 인양 진행 과정을 차분하게 전달하면서 관련된 여러 쟁점들, 특히 여러 기술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보도를 하였습니다. 특히 인양 작업에 관련해서 유가족 측과 해수부 사이의 입장이 나누어지는 몇몇 쟁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사안을 정리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청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시급함을 반영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나 조언 등을 제시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보도 내용 중 선체의 구조나 인양 과정에 관한 용어들에 대해 추가적인 시각적 자료들이 적절하게 활용되었다면 시청자들이 사안을 이해하는 데 보다 더 용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뉴스포커스를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뉴스 리뷰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지난주 연합뉴스TV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 관련된 뉴스를 속보로 보도하면서 이번 구속에 관련된 쟁점들을 주요 뉴스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지난 3월 29일 뉴스 리뷰에서는 법원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을 보도하고 법원과 자택 주변 사항에 대해 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날 뉴스에서는 다음 날인 30일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원 영장 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전직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건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분은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언론과 지지자들의 현장 통제로 법원은 초비상 모드로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사 수사를 받게 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0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심사 진행 과정을 보도하고 정치권의 반응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날 보도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무려 9시간 가까이 진행된 뒤 종료되었고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범들이 대다수 구속됐고 앞서 검찰과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을 볼 때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편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 관계 등 혐의 사실들을 완강히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추가 보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상대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의 형평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 모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친박계 핵심인 조원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 촉구 청원서에 국회의원 82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측과 정부의 반응에 관한 보도에서는 일부 비서진이
영장 청구에 불만을 내비쳤지만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뿐이라는 내부 기류가 지배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1일 뉴스 리뷰에서는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구속되었다고 보도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국가원수로는 3번째로 구치소 생활을 하며 검찰의 보안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로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수감하게 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3주 만에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열흘 만에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국가원수로는 3번째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또 다른 보도에서는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503번 수임번호를 받은 것으로 전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 중이라고 법무부가 공식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독방은 현재 다른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넓이 약 1.9평보다 약 배가 넓은데 서울구치소는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홍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관련 뉴스는 차분한 보도였지만 대체로 스케치성 기사가 많았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나 방식을 정확하게 예상하긴 어려웠지만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일정 정도 예상되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관점의 보도가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크게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측면과 법률적 적용의 공평성 측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들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의견이나 보다 풍부한 사실을 제시했다면 시청자들이 보다 균형감 있게 보도를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뉴스 매체들이 이러한 사안들을 단순하게 불행한 정치적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이 사유를 움직이는 정치적 또는 법률적 논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지난주 제작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김성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살펴봤습니까? 네, 저는 지난 2일에 방영한 트렌드 지금 여기 나무야 고맙다 편을 모니터했습니다. 이 나무를 주제로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편백나무 숲과 황칠나무를 이용한 음식, 그리고 가구 등이 소개돼 유익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빽빽하게 첫 화면으로 전남 장흥의 편백나무 숲을 보여줬는데요. 한 개인이 60년 전부터 민둥산에 이 편백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 어느새 15만 그루의 편백나무 숲을 이뤘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2009년에 일반인에게 개방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편백숲에는 3가지의 체험 코스가 있다는 것을 지도 위에 안내도를 나타내 한눈에 알아보기 쉬웠습니다. 또한 각 코스에 대한 설명을 자막으로 보여줘 시청자에게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나무와 바람이 만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이 풍욕장에는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는 것을 보여줘 흥미로웠는데요. 풍욕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과 인터뷰 등을 보여줘 시청하는 동안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분해지는 느낌이 좀 들죠. 이렇게. 특히 이제 사람들이 편백을 선호하죠. 그 피톤치드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하는 숲 체험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이 바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시민들이 온몸으로 숲을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집신을 신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편백 톱밥길 걷기, 나무 끌어안기 등 이 다양한 체험을 산림치유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 숲 명상까지 체험 코스를 단계별로 보여줘 좋았습니다. 숲 명상을 통해 치유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다음으로 편백나무 톱밥을 이용한 찜질방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53.5도의 따끈한 온도 속에서 어르신들이 톱밥 찜질을 하는 모습은 신기하면서도 부러웠습니다. 톱밥이 자연적으로 뜨거워지는 원리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쌀겨와 톱밥이 만나 미생물들이 발효하면서 자연적으로 열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톱밥에 쌀결을 섞으면 발효를 하면서 생기는 자연열로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두 번째로 소개된 나무는 전라남도 해남의 황칠나무입니다. 진시황과 다산 정약용 등 이 황칠나무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과 내용을 관련 영상과 인터뷰를 통해 약재 등 다양하게 쓰인다는 황칠나무 정보를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상처를 내면 누런색 액이 나온다고 해서 황칠나무라고 불립니다. 음식에도 황칠나무가 쓰인다는데요. 황칠갈비탕은 전라남도에서 인기가 많은 음식이라며 한 음식점을 소개했습니다. 맛은 물론 이 황칠나무에 약효까지 더해졌는데요. 이 집만의 진한 육수를 만드는 비법을 알려줘 흥미로웠습니다. 황칠 오리백숙을 만드는 방법과 더불어 식사하는 시민들의 인터뷰가 이어졌는데요. 황칠 장아찌와 황칠 오리백숙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줘 입맛을 돋게 했습니다. 마지막은 자연 그대로의 나뭇결로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 가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나무가 목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는 자연 건조라는 기나긴 과정을 거쳐야만 목재로 선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절단이 진행되는데요. 인위적 가공을 최소화해 재질을 그대로 살리고 천연 오일을 사용해 나무 자체 색감을 그대로 살린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거쳐 완성된 다양한 형태의 가구들을 전시한 곳을 소개했는데요. 이곳을 찾는 고객들이 이런 가구를 왜 좋아하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는 그 나무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나무를 먼저 생각하는 디자인 철학이 신선했는데요. 나무를 먼저 고르고 그 생김새와 결, 특징에 따라 디자인이 들어가는 점을 보면서 나무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나무가 우리 옆에 있다는 익숙함에 나무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고마운 나무에게 무엇을 해줄... 네, 모니터 내용 함께 잘 봤습니다. 김송호 학생은 소개한 내용 중에서 어떤 체험을 가장 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이 편백나무 숲에서 풍욕을 한 후 톱밥 찜질까지 하고 싶었는데요. 이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나무 숲에서 풍욕으로 휴식을 취하고 또 따끈한 톱밥 속에 들어가 몸을 데우면서 땀을 흘리고 싶었습니다. 취업 준비와 과제 등 잠시나마 서울에서의 팍팍한 일상을 떠나 힐링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렌드 지금 여기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각 정당은 치열한 경선을 통해 당 대권 주자들을 선출해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장미 대선을 한 달 앞둔 각 당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과 주요 전략 등을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각 당이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대권 후보를 선출을 했습니다. 우리 언론들 각 당의 경선 과정 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우리로서는 매우 바쁜 대선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론은 각 당의 분위기를 전하며 대선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각 정당마다 공정하게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경선을 치러왔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문재인 후보로 대통령 후보를 확정을 지었죠.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경선에 앞서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결선 없이 문재인 후보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4일 마지막 순회 경선으로 대전, 충청, 세종 현장 투표를 포함한 7차례 순회 경선 투표 결과 80%와 여론조사 결과 20%를 합산한 결과
안 전 대표가 최종 득표율 75.01%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진행된 지역 경선에서 계속 우세를 보여왔었지요.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이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자유한국당의 19대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경선 결과에서 홍 지사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합산 결과 54.15%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정당들보다 좀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됐었지요. 모두 9명의 후보가 나섰다가 지난 20일 본 경선 후보를 추려 홍 지사를 포함한 4명의 후보가 경쟁을 해왔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홍 지사가 먼저 본선 진출을 확정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보수 적통 경쟁을 벌이면서 단일화 논의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62%의 지지율로 남경필 후보를 꺾고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이 돼서 4당 중 가장 먼저 대선 후보를 확정지은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 해체론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빨리 해체돼 그 후보는 그만두고 바른정당에 올 분은 오는 게 맞겠다라고 전해집니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심상정 대표가 대선 후보로 대선 레이스를 하고 있고요. 언론은 각 당의 경선 분위기와 결과, 이에 따른 시민의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각 당의 대권 주자들은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봉합하고 장미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당의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과 또 전략 등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정말 치열한 두뇌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각 후보의 대선 전략을 분석, 보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평하면서 검증 끝난 준비된 대통령 또 정권 교체의 적임자른 이미지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타 후보에 비해 각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은 만큼 실점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더불어 지지율이 지역 편차가 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략 분석 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언론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지난해부터 줄곧 견지해온 자강론을 바탕으로 한 독자 노선이 서서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로 이루어지는 양강 구도의 느낌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앞으로 안 전 대표가 비문재인 연대의 구심력을 강화해서 자연스럽게 비문 세력을 흡수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 안철수 전 대표만의 혁신적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를 보면 홍준표 대선 후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전통 보수층 지지표를 대거 흡수하며 보수층의 대선 후보로 부상을 했지만 아직 야권 대선 주자들을 대항하기엔 역부족이다라는 것이 언론의 평입니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홍 지사가 범보수권의 합종 연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하면서 보다 힘있는 보수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 지사가 바른정당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한 속내를 비치고 있지만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합리적 그리고 개혁적 보수의 정책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물론 학자의 이미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좀 장점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 전문가와 안보를 중시하는 이미지 전략으로 대선 레이스를 펼칠 것이라고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끝까지 대선 레이스를 펼칠 것이라면서 정의혁명이라는 전략을 통해 개혁 리더십을 보일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언론들은 여론 분석 등을 통해서 다자구도, 양자구도, 또 자강론 등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 행태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갑자기 닥쳐온 이 대선 레이스에 양자 구도 혹은 다자 구도로 많은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양자 구도에 대한 기사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론조사에 의하면 안철수 후보의 기세가 점점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지난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양자 가상 대결을 전제로 한 경우에 안 후보가 43.6%의 지지로 문 후보 36.4%를 제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다라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자 구도로 대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 반문재인, 즉 양자 구도로 대선 레이스를 언급하기보다 다자 구도로 보도를 하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지만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 역시 갈등을 봉합하고 세력을 규합해 지지율을 키워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문재인 후보가 비교했을 때 무시하기 어려운 지지율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수 세력 역시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내부를 정비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원내 정당 기준으로 오자 대결 시나리오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각 당 내에서는 경선 후유증을 봉합하고 후보자 간의 통합을 이루어 단일화가 성사될 것인지 여부가 오자 대결 시나리오를 좌우할 최후의 변수로 남아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화의 주요 대상으로 꼽히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 간의 연대는 중도 보수층 쟁탈전이 핵심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러저러한 시나리오로 대선 레이스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원내 5당의 후보들이 모두 최종까지 완주하는 오자 대결과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범보수 진영이 단일화하는 3자 대결, 또 범민주 진보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중도 보수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맞대결하는 양자 대결이 현재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제기되는 시나리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언론이 중심을 잡고 각 당의 분위기와 대선 주자들에 대한 언론 언급을 중립적 시각으로 공정 보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전국적 조직의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를 발족하고 신문방송 선거보도, 또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신문방송사의 SNS, 포털 사이트까지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연에 의하면 당명이 균등하게 보도되고 있지 않고 부정적 이슈를 집중 보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미디어의 특정 후보 세우기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 각 후보와 당 간의 균형 있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상대 후보에 대한 유언비어, 흑색 선전 등이 난무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 짚어주시죠. 네.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선을 차질 없이 치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장 좋은 후보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언론에서는 각 후보의 공약을 잘 검증할 수 있는 엄선된 기사를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바르고 공정한 자질 검증, 정책 검증을 통해 국민들께서 5월 장미 대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이나 여론조사의 타당성, 신뢰성에 대한 고찰이 부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여론조사의 지지율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우세 후보에 대한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현상 역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듯이 세계가 인정한 현명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보다 냉정한 눈으로 언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숙지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네, 대선을 앞둔 각 당의 상황, 또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과 관련된 보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커다란 행운이었습니다. 제 동지가 저희 대표연대의 반드시 승리해서 보답하겠습니다. 함께 당당하게 승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그리고 더 멋진 강원 동지 여러분,
합당한지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들고 뜨거운 환호를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